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제프 워커의 프로덕트 런칭 서뮬러. 많은 분들이 PLF라고 부르시죠. 이 PLF의 핵심 전략을 다룬 여러 자료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자 사세요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방식은 잘 통하지 않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PLF는 출시하기 한참 전부터 잠재 고객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기대감을 서서히 만들어가는지 그 체계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또 뭘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PLF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이걸 좀 자세히 풀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이걸 꼭 제품 출시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전달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부터 한번 깨워볼까요? 프리 런칭 단계.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프리가 2번이나 들어가네요. 네, 그만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단계라는 의미겠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처럼 보이면 안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런칭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밑 작업 같은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의 성격이 강해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판매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시장이 우리 아이템에 대해 어떤 관심을 보일지 혹은 어떤 거부감을 가질지 미리 파악하는 거고요. 거부감까지요? 네, 미리 알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상에 대한 아주 초기 단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2단계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질문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팔려는 인상 전혀 없이 신제품 소식을 슬쩍 흘릴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 개발 과정에 뭔가 참여시키고 싶다. 또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반감을 가질지 미리 알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정말 대화가 핵심이군요. 팔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라. 네, 잠재 고객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슬쩍 끼어드는 거죠.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메일 예시가 있었잖아요. 새 트레이딩 매뉴얼 출시 관련해서 그게 딱 이 프리 런칭 예시 같더라고요. 네, 그 예시가 아주 좋죠. 직접적으로 새 매뉴얼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매뉴얼 개발 막바지인데요. 혹시 실제 트레이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간단한 설문조사 링크를 걸었죠. 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뭔가 내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매뉴얼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기대감도 살짝 생기고요. 정말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프리 런칭의 묘미입니다. 상대방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케터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정보 수집과 관계 형성, 그리고 기대감 조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분위기도 살피고 약간의 기대감도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프리런칭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PLF의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어요. 프리런칭. 이제 프리가 하나네요. 네. 이 단계의 핵심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치를 먼저 제공하고 관계를 충분히 쌓은 뒤에 판매를 제한한다. 이거예요. 가치를 먼저 준다. 그냥 우리 제품 좋아요, 사세요 이게 아니라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외치간 대신에 잠재 고객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유용한 컨텐츠, 이걸 프리런칭 컨텐츠, 줄여서 PLC라고 부르는데요. 이 PLC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먼저 제공하는 겁니다. PLC, 프리런칭 컨텐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는 건가요? 형태는 정말 다양해요. 동영상 강의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 코스, 특별 보고서, PDF, 웨비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죠. 내용이요? 네. 단순히 제품 홍보가 아니라 잠재 고객이 가진 문제나 열망과 관련된 정말 이런 걸 공짜로 준다고 싶을 정도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와, 공짜로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맛보기 정도만 보여줘도 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바로 상호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상호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받으면 마음속 어딘가에 나도 뭔가 보답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 혹은 고마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 그쵸. 저도 뭔가 선물 받으면 꼭 다음에 뭐라도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PLC를 통해 충분한 가치를 미리 제공하면 잠재 고객은 제공자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나중에 구매 제안을 받았을 때 그래,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지. 이 정도 가치를 주는 곳이라면 제품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와, 그냥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다 설계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PLC는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통 3단계에 걸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첫 번째 PLC는 보통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었네? 혹은 와,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잠재 고객의 주의를 확 끄는 거죠. 문제점을 인식시키거나 혹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일단 훅을 던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PLC에서는 그 문제나 열망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혹은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겠는데?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오,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요? 세 번째 PLC는 보통 사용자 경험이나 사회적 증거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후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PLC 내용을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과제 같은 걸 주는 거죠. 이걸 통해 정말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실제 변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와, 1단계에서 문제나 기회를 인식하고 why, 2단계에서 해결책과 가능성을 보고 how, 3단계에서 실제 사례나 경험으로 확신을 얻는다 proof. 정말 체계적인데요. 맞습니다. 이 3단계의 PLC를 통해 잠재 고객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공자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죠. 또 댓글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면 소속감이나 커뮤니티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자료에서도 댓글 소통 같은 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계속 소통하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팔려는 느낌 없이 순수하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그 경계선을 잘 타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재 고객이 이 무료 컨텐츠만으로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혹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호성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프리 런칭으로 물밑 작업을 하고 프리런칭으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건가요? 네, 드디어 실제 판매 단계 오픈 카트입니다. 말 그대로 장바구니를 여는 거죠. 이때가 가장 떨리는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프리런칭 기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기대와 신뢰가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단계니까요.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되는 무기가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아, 이거 정말 강력하죠. 저도 오늘 마감, 한정 수량 이런 거 보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희소성 전략들을 쓰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건 시간 제한이죠. 예를 들어 이번 런칭 기간은 딱 7일, 이 기간에만 특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기간 한정 할인. 네, 또는 수량 제한을 걸 수도 있고요. 선착순 100명에게만 특별 보너스 제공, 이런 거요. 아니면 혜택 제한도 가능합니다. 런칭 기간에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 모듈 코칭 세션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심지어는 이번 런칭이 끝나면 이 제품은 당분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혹은 가격이 영구적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강력한 희소성을 내세우기도 하죠. 와, 그건 정말 지금 사야 해! 라는 압박감을 주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희소성 전략은 잠재 고객이 구매 결정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행동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네,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이요. 네,
만약 7일 한정 판매라고 해놓고 런칭 기간이 끝났는데도 슬쩍 계속 판다거나 선착순 100명 보너스라고 했는데 200명한테 다 준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알겠죠. 그럼 다음번엔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희소성 전략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번 런칭에서 한 약속을 어기면 다음 런칭에서는 그 어떤 희소성 문구를 내걸어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겠죠. 아, 또 저러네 하면서요.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군요.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오픈카트 기간 동안 특히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냥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럼요. 이메일,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런칭 마감이 임박했음을 계속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질문에 답해주고 구매를 독려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런칭 마지막 날 이메일을 여러 번 보내는 게 매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마지막 날 보내는 이메일 몇 통이 전체 런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스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내용과 타이밍 조절은 잘 해야겠지만 마감 직전의 상기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카트 기간이 끝나고 런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왠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PLF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포스트 런칭이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 런칭. 런칭 이후 관리 단계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런칭의 성공 여부가 갈릴 수도 있어요. 일단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전달해야겠죠? 당연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속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고하지 않았던 깜짝 보너스 자료를 준다거나 특별 Q&A 세션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 만족도가 극대화되고 이분들은 단순 고객을 넘어서 우리 브랜드의 찐팬, 즉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찐팬들은 다음 런칭 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죠. 입소문도 내주고 긍정적인 후기도 남겨주고요. 와, 고객 관리가 다음 런칭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군요. 네. 그리고 뛰어난 고객 서비스는 기본이고요. 구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제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프리런칭 때 열심히 소통했던 잠재 고객들인데 그냥 잊어버리나요? 절대 안 되죠. 그분들과의 관계도 아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들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일단 감사를 표해야죠. 런칭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왜 구매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조심스럽게. 가장 중요한 건 런칭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아, 계속해서 가치를 주는군요. 네. 그러다 보면 다음 런칭 기회가 왔을 때 이분들이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PLF는 단순히 한 번의 판매 이벤트가 아니라 잠재 고객 및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런칭이 끝난 후에도 할 일이 정말 많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은 런칭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프로덕트 런칭 포뮬러의 전체 과정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듣던 대로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순히 물건 잘 파는 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접근법이죠. 네, 그저 만들어서 판다가 아니라 프리런칭 단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시장을 읽고 대화를 시작하고 프리런칭 단계에서는 아낌없이 가치를 제공하면서 기대감과 신뢰를 쌓고 오픈카트 단계에서는 희소성을 활용해서 행동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런칭에서는 구매 고객과 비구매 고객 모두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이 모든 단계가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단계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라.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 이게 PLF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PLF라는 것이 단순히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를 쌓고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덕트 런치 포뮬라의 원리를 여러분의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꼭 거창한 제품 출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할 때, 혹은 동료나 상사를 설득해야 할 때, 아니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가치를 먼저 제공하고 관계를 쌓는 접근법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쓰기 전에 관련 부서 사람들에게 미리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안 내용을 구성한다거나 이것도 일종의 프리런칭과 프리런칭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이 PLF의 원리를 창의적으로 적용해 볼 여지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출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